문득 아침의 푸른빛 하늘이 아니라 별들이 많이 떠있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린 정말 우주의 허공에 떠있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요. 아주 먼 과거 사람들은 태양, 달, 별, 행성의 움직임에 농업 생산성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신의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왕은 천문학자를 거느림으로써 권위를 과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신기한 점은 동물들 중 오직 인간만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주의 비밀에 대해 궁금해하는 동물이란 것입니다. 우린 어디서 왔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결코 답이 없을 철학적 문제들을 고민하다 보면 결국 이 모든 건 왜 존재하는가라는 살짝 소름 돋고 무시무시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애초에 우주는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요? 이 그림은 우리 우주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구조가 마치 뇌신경망처럼 보이기도 해서 우주가 사실은 거인의 머릿속에서 탄생했을지도 모른다는 재밌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한 점에서 갑자기 대폭발이 일어나 공간이 빠르게 팽창하며 우주가 탄생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한편 우주가 탄생한 후 기막힌 우연이 발생합니다. 아주 뜨거웠던 초기 우주에서는 광자가 입자와 반입자쌍으로 변환되었다가 다시 합쳐져 광자가 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우주가 식어감에 따라 광자가 더 이상 입자와 반입자쌍으로 변환되지 않고 이미 만들어져 있던 입자와 반입자들은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현상 때문에 10억 개의 반입자마다 10억 1개의 입자가 존재했고, 그 덕에 우리 우주의 입자들이 순수한 빛 에너지로 쌍소멸하지 않은 채 물질로 구성된 우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가 완벽하게 균일한 밀도 분포를 이뤘다면 물질이 뭉쳐져 별이나 행성들이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주엔 그 어떤 이벤트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우주 물질의 균형은 완벽하지 않았고 10만 분의 1이라는 아주 미세한 밀도의 불균형이 존재했죠. 그 불균형을 만든 주인공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쌍입자들이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양자요동입니다. 진공에서 만들어진 쌍입자들이 우연히 어떤 공간의 밀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인다면 중력이 물질들을 그 공간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이고, 그 결과 우주의 거대 구조, 은하, 별과 행성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과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결국 우주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극도로 팽창해 완벽히 균일한 우주가 되면서 아주 차갑게 식어버릴 것입니다. 중력이 더 이상 물질을 모아 별을 만들지 못하고 더 이상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항상 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완벽한 우주가 되는 것이죠. 불균형하고 불완전한 우주가 살아있는 우주이며 완전한 상태의 우주가 죽은 우주였던 것입니다. 우주 탄생 초기는 온도가 아주 높아 고에너지 광자가 원자핵과 결합하려는 전자를 가만 놔두질 않았기 때문에 전자들은 우주를 자유롭게 쏘다니며 빛을 산란시켰고 마치 온 우주가 뿌연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우주가 조금 식어 광자가 전자를 방해하지 못해 원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에도 별처럼 빛을 내는 발광원이 없었기 때문에 우주는 아주 어두웠을 겁니다. 원자에서 방출된 전자기파 복사선이 방해꾼 전자가 사라지자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기파, 즉 빛은 우주 공간이 팽창하면서 점점 파장이 길어졌습니다. 이것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2.7켈빈의 아주 균일한 온도를 가지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할 수 있는데, 우주가 옛날에는 아주 뜨겁고 균일한 상태였던 걸 보여주는 빅뱅 우주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죠. 우리도 라디오나 무전기를 빈 주파수 대역대에 맞춰 놓으면 우주의 나이만큼이나 오래된 빛,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내는 노이즈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기계 자체, 다른 기계, 태양 등에서 온 전자기파가 만들어내는 노이즈지만요. 한편 우주에 흩뿌려진 물질들은 약 몇 억 년에 걸친 시간 동안 중력에 의해 뭉쳐지면서 최초의 별들, 그리고 최초의 은하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엔 우리 은하의 씨앗이 될 애기 은하도 있었는데, 다른 은하와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점점 성장해 지금 크기의 우리 은하가 되었습니다.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87,400광년, 빛의 속도로도 은하 끝에서 끝까지 9만 년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거대한 은하에서 우리 태양계로 가는 동안 태양에서 24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인류가 45년 전 쏘아 올린 탐사선 보이저호를 마주칠 수 있습니다. 지구와 통신하려면 22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지구에서 가장 먼 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류의 흔적입니다. 보이저호는 1990년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 아주 유명한 사진 한 장을 찍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 이 거대한 우주에서 지구라는 행성은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티끌이란 걸 알려주는 사진이었죠. 보이저호는 여전히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멀어서 지구로 보내는 신호의 세기는 고작 작은 전구가 내는 빛 정도죠. 창백한 푸른 점처럼 보이저호도 작은 티끌처럼 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보이저호가 얼마나 멀든 지구와 교신거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은요. 다만 2025년이 되면 결국에는 보이저호의 핵전지가 고갈되어 더 이상 교신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이저호는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대부분의 장비를 끈 채 조용히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양계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면 행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행성의 영어 이름 플래닛의 어원은 길 잃은 자라는 그리스어 플라네테스에서 왔습니다.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이 행성들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지는 별들 사이에서 종종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죠. 이제 태양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주 날씨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주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방사선이 매순간 지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태양 표면에는 강한 자기장 때문에 열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주변부보다 조금 어두운 흑점이 있습니다. 이 흑점은 종종 응축된 에너지를 폭발하듯 내뿜는데 운이 나쁘면 지구로 돌진해 오기도 합니다. 지구 인공위성에도 영향을 줘 GPS를 교란하기도 하고 지구 대기를 상승시켜 대기 밀도가 증가하면 적외도 인공위성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추락하기도 합니다. 한편 2013년 슈퍼마리오 게임에서 슈퍼마리오가 갑자기 순간이동을 하는 버그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만 발생했고 그 이후로도 재현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 버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설명 중 하나가 바로 우주 방사선이 이진수 데이터 하나를 바꿔서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윈도우의 블루스크린도 종종 이 우주 방사선 때문에 일어난 오류일 수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화성의 구덩이 속에 발이 빠져 몇 개월간의 몸부림 끝에 싸늘하게 식어간 선배 탐사 로버 스피릿의 뒤를 이어 현재 화성을 탐사하고 있는 로버 퍼서비어런스는 스마트폰보다 더 성능이 낮고 단순하지만 방사선에 아주 강한 컴퓨터를 탑재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유일한 고향 지구에 도달했습니다. 지구 주위에는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원을 궁금해했을 신비로운 위성 달이 있습니다. 달 생성의 가장 유력한 가설은 지구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지구가 화성 크기의 천체와 충돌해 생긴 파편이 뭉쳐져 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겨난 달은 지구를 생명이 숨쉬는 곳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구 자전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중심 잃은 팽이처럼 0도에서 85도까지 유동치며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적도가 극지방이 되고 극지방이 적도가 되는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 환경에서는 생명체가 오랫도록 살아남아 진화하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구가 중력으로 달을 붙잡아 놓듯 달도 지구를 중력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구 자전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달은 바다의 밀물과 썰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달이 지구에 좀 더 가까웠고 그 덕에 조수간만의 차가 4m까지도 났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고립된 호수나 갯벌 지역이 생기게 되고 그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육지 생물이 탄생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결국 달이 없었다면 생명은 물론 그 달의 존재를 궁금해할 우리조차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달이 가져다준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본 달의 크기는 태양의 크기와 같습니다. 달은 태양보다 지름이 400배 작지만 지구의 태양보다 400배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구, 달, 태양이 일직선으로 놓이게 되는 아주 희귀한 순간에 우린 하늘에서 한낮의 다이아몬드 링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개기일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태양은 달에 가려지고 태양의 둥근 테두리를 따라 코로나라 불리는 영롱한 빛만이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달이 3번 차고 3번 기우는 90일의 아름다운 우주의 여정을 마치고 지구 표면 어딘가에 안락한 침대 위로 돌아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마추어 생물학자, 화학자 등에 비해 아마추어 천문학자는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 학회 창립자인 박석재 박사님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책 90일 밤의 우주를 통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매일 밤 하루에 하나의 우주를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